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3반 역사부장 박성주 학생이 찍고 백은영 학생이 질문에 대답하고 똑똑한 백은영 학생 역사 동아리 잘 뽑았어요. 보십시다. 4-2쪽입니다. 여기 보면 원래는 내용 정리가 위에 있고 모든 걸 탐구인데 여기에 뭐 중요한 개념 제국주의, 민족주의, 요 밑에 있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내용 정리가 없이 모든 별 탐구만 있습니다. 도장 많이 걸려 있어요. 여기 만점 및 1, 2, 3등 하면 화도 하나씩 받고요. 나머지는 구경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빨리 제출하는 드문드문 마진 개수의 플러스 2. 이 화면으로는 안 보이죠 지금. 동영상 내에서 이거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자기 학습지 보면서 하면 돼요. 학습지 보면서 내가 여기 봐 할 때만 여기 보고 학습지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됩니다. 빨리 제출하는 두 모드 마진 개수의 플러스 2. 두 개 틀려도 만점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모드는 플러스 1. 하나 틀려도 만점인 겁니다. 자, 여기 자료 1과 문제가 6문제가 있는데요. 자료 1, 제국주의와 식민지 비교하는 거.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 비교하는 거. 한 번 더 자료 1을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데 별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자료 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떻게 다른가란 제목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해 놨는데요. 북한이 사회주의, 우리가 자본주의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자본주의는 우리나라 같은 거, 사회주의는 북한 거, 여기다 더 나간 사람은 자본주의는 좋은 거, 사회주의는 나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어떤 주의가 이렇게 나쁜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왜곡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제국주의 같은 게 물론 나쁜 게 있지만 이런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사람 사는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상들입니다. 학술적으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먼저 태어났어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사적, 공과 사 할 때 사적,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개인이 돈 버는 거 목적으로 한다 이 뜻입니다.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합니다.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데 생산수단이 뭐예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 요 보드마카를 생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게? 플라스틱 이런 원료 이거 만드는 곳 뭐라 그러죠? 공장 이런 것들을 개인이 소유합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뭘 것 같아? 개인이 소유하는 거 반대로 말. 공적. 공적이겠죠. 국가가 소유하거나 그러겠지. 자본주의는 개인이 소유하고 그리고 그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놔둡니다. 그걸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제도로서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경쟁하는 그걸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개인주의 제도이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것들이 소유하고 경쟁의 반대말은 뭐예요? 경쟁의 반대말 뭘까? 쟁경? 경쟁? 경쟁의 반대말은 협력이겠지. 자본주의는 개인, 자본주의는 사적, 사회주의는 공적. 자본주의는 경쟁, 얘네는 협력. 이렇게 말만 놓고 보니까 얘네가 더 좋은 것 같지 않나? 이상하다. 경제적 개인주의 제도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본주의 가만 놔뒀더니만 19세기 사회 사상가들은 자본주의에 여러 모순과 병폐가 있었대. 즉
생산의 무정부성. 개인들끼리 막 경쟁하려고 막 생산해내는 거야.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 100명이라고 할 때 1년에 한 켤레만 신발을 신으면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몇 켤레를 생산해내죠? 100켤레만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걸 다 사실일 거야. 그러면서 A라는 사람도 몇 켤레, B라는 사람도 몇 켤레, C라는 사람도 몇 켤레 이렇게 막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자본의 집중. 자, A라는 기업 100만 켤레 만들어내는 기업, B라는 기업 100켤레 만드는 기업. 어디 물건이 더 쌀까요? A.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는데 몰라도 돼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A 기업께 훨씬 더 싸겠죠. 그러면 B 기업은 도태되고 나중에 C라는 기업이 나타나서 100만이 아니라 1000만 켤레를 만들어내. 그럼 또 얘가 또 경쟁에서 이기지. 자본의 집중. 그리고 자원 낭비. 100켤레만 생산해내는데 500켤레, 1000켤레 생산해내면 자원이 낭비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실업. 100켤레 생산하는데 A라는 기업은 10명만 고용을 했고 노동자를 쓰고 B라는 기업은 100명을 써. 어디 게 더 싸요? A. 여기 게 더 싸겠죠. 얘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91명 이상을 잘라내야 되지.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빈곤도 증대인데 이거 고용인원수가 아니라 여기는 월급을 100만 원 주고 여기는 월급을 100원을 줬어. 여기는 100만, 여기는 100원 이렇게 줬습니다. 어디 물건이 더 쌀 확률이 높죠? A 기업과 B 기업 중에서 노동자 월급을 그렇게 줬을 때 B 기업께 훨씬 더 싸겠죠. 노동자 월급을 그만큼 적게 주니까. 네. 그러니까 월급 적게 주기 경쟁을 벌일 게 뻔합니다. 이렇게 빈곤의 증대가 와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주기적으로 공황이 옵니다. 공황이 뭔지 잘 모르죠. 공황의 반대말 뭡니까? 황공? 아무런 문제 없는 거? 공황의 반대말은 호황이야. 호황. 공황이 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공황이 오는 이유. 팔 물건이 너무 많은데 살 사람이 적은 현상. 많을 따자 적을 쏘. 아까 주기적인 빈곤, 실업 그런 사람들 신발 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신발 못 사시죠? 그런데 자꾸 만들어내 신발을.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안 팔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황이라 그래요. 호황은 뭐야? 신발이 막 잘 팔리고 이러는 걸 호황이라 그러지. 신발이 안 팔리고 이러는 걸 공황이라고 합니다. 팔 물건은 많고 살 사람은 적은 현상.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팔 물건을 어떻게 하면 돼? 너무 팔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면 돼. 아니면 팔 물건을 줄이기 싫으면 살 사람을 늘리면 되죠. 이게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글로 들어갑니다. 공황이 와. 자, 이제 공황을 견뎌내기 위해서 어떤 나라들은 살 사람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니다. 팔 물건을 줄이면 되는데 사회주의는 참고로 팔 물건을 줄이려고 그러걸라? 네? 살 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뭐라 그러게? 제국주의 국가. 그래서 남의 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야 우리나라 신발만 사 신어. 나이키만 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국주의 국가끼리 아식스가 어느 나라 거죠? 일본. 아디다스. 미국? 독일. 독일. 나이키. 미국. 이런 나라들끼리 더 이상 이제 다 지네 나라 거 신켰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더 만들어내. 자기네 물건 팔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나라들끼리 전쟁해 하는 게 그걸 보고 세계 대전이라고 합니다.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공황이 자꾸 나타나고 남의 나라 거 자꾸 뺏어서 지네 나라 신발 시키려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그 힘센 나라들끼리도 막 싸우고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개인주의, 인간의 이기심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 보이면 여러분 거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학습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를 폐지해야 된다. 그 개인의 반대가 뭐예요? 집단. 좋은 말로 하면 사람들의 집단을 사회라고 하죠. 사회주의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처음에 생산수단을 위해서 누가 소유하죠? 개인이 소유하는데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경쟁, 여기서는 경쟁이 자본주의는 경쟁이죠.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자유평등 사회적으로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또는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사회주의의 근본 방법을 생산수단과 사회가 소유하고 협력을 통한 계획경제. 자본주의는 그냥 100켤레만 필요한데도 막 만든다 그랬지. 얘네는 계획경제. 100켤레가 필요해. 혹시 신발을 신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한 110켤레만 생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경제에서 구하고 있는 점에서 즉 자본주의보다 나은 다음에 사회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가만 보니까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개인의 그 자유로움을 좀 이렇게 추구하지만 경제적으로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회주의도 만만찮게 인간의 이타심에 의존한다든가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한다든가 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든가 해서 나쁘게 이용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북한 같은 나라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악용된 사례죠, 북한은. 근데 사회주의가 잘 꾸려지는 나라. 그 나라는 세금도 많이 걷고 또 복지도 잘 돼 있지.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요게 풀고 이제 요 밑에 것들은 같이 풀면 되고요. 여기 보면 VS라는 건 둘 중에 하나서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VS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얘기고 그리고 요 옆에 가로 안에 뭐 다소 이렇게 있는 건 둘 중에 골라서 여기다 쓰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 빈칸에 자유, 평등, 집단, 개인, OX, 다소 중 골랐을 것 이러면 이 중에서 골라서 여기다 이렇게 채워놓으면 됩니다. 아, 7번, 8번은 제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쪽에 자료 1처럼 백인의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근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료 1에서 보면 백인의 짐이라는 시가 있죠. 우리 풀어봤죠. 내용은 뭐냐 하면 식민지 사람들아 우리가 하기 싫은데 위에서 시켜서 하느님이 시켜서 우리가 너 도와주려고 너 식민지 삼아서 그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우리도 고생이야. 뭐 백인들이 짐을 진 거야.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런데 당하는 식민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아주 나쁘겠죠. 자, 그렇게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근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근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래표에 빈칸을 채워봅시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 쓰는 건데 정근대 사회의 특징, 근대 사회의 특징,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회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정근대 사회는 봉건 사회라고도 합니다. 정치를 왕이나 귀족들만 정치를 해요. 일부 세력만 정치. 그걸 전제, 군주제라고 합니다. 근대 사회는 모든 사람이 정치합니다. 무슨 주의라고 하죠?
민주주의. 어떻게 더 좋은 거야? 근대사회. 수업 시간처럼 답하면 됩니다. 네. 근대사회가 좋은 거죠. 정치 체제의 특징은 왕이 없는 정치, 공화정, 또는 왕은 있는데 왕이 힘이 별로 없는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비교할 수 있어요?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입헌군주제는 왕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 위에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국민이 만들어.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민이 다스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는 왕이 법을 지 맘대로 왔다 갔다 막 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든 법이 있으나 마나지. 이 법을 왕이 만들어 그냥. 요 체제보다는 이 체제가 좋은 거다. 이렇게 되면 되고. 경근대 시대 때는 자급자족 또는 통제를 했었습니다. 상업하지 마. 이렇게.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장사하지 마. 이렇게 통제를 했었는데 근대 사회는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한 주의 아까 했죠? 뭐죠?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정근대적인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핀란드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근대 사회는 귀족, 양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가 뭐지? 평등한 사회. 그리고 정근대 사회의 문화는 귀족, 양반만 문화를 즐겼죠. 저 스파르타쿠스에서 그거 봤죠. 검투 경기 같은 거. 그런데 근대 사회는 문화가 다양화돼서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도 문화를 즐기고 예천에 있는 사람도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부자들은 뭐 오페라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야. 또 남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대화되긴 돼야 되는데 자주적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근대화되긴 돼야 되는데 자주적으로 돼야 돼. 어떻게 하면 자주적 근대화를 할 수 있는지 아래표에 빈칸을 채워봅시다. 아래 근대사회로의 변화를 많이 시도하는 것일수록 중요한 것이다. 근대사회로의 변화 시도한 것일수록 중요한 것이다. 모든 사건의 중요성을 재는 잣대임, 무지중요, 딸딸딸 외워야 될 것. 이 중에서 골랐으면 된답니다. 정근대 사회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무슨 사회라고 그랬죠? 봉건사회. 정근대 사회의 정치는 전제군주제라고 배웠죠. 경제는 국가나 권력이 통제한다고 했고 사회는 계급사회 또는 신분제사회. 그리고 정근대 사회에서는 외세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어떤 나라가 간섭했죠? 나온다. 청나라에 속국이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근대사회의 변화를 시도하려면 일단 뭐가 타파돼야 돼? 이거 나오잖아. 요거. 전제군주제가 타파돼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지주제가 타파돼야 됩니다. 지주는 일해요 안 해요? 땅은 많은데 일을 안 해. 소장농만 일해.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뭐가 타파돼야 돼? 신분제가 타파돼야 되고 그리고 자주성, 외세의 간접을 배제해야 됩니다. 간접이 아니라 간섭이 배제돼야 됩니다. 외세의 간섭 배제를 세자로 줄이면 반대하다 할 때 반외세. 그리고 전제군주제 타파, 지주제 타파, 신분제 타파를 반봉건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건의 중요성을 재는 잣대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신정변 이 중에서 전제군주제 타파하려고 그리고 신분제 타파하려고 그랬어. 4개 중에서 4점 만점에 몇 점짜리 개혁 이게? 2점짜리 개혁. 동학농민운동 전제군주제 타파, 지주제 타파, 신분제 타파, 반해체 있었어. 4점 만점에 몇 점짜리 개혁 이게? 4점짜리. 둘 중에 어떻게 시험에 더 잘 나오게? 동학. 이모군란
전제군 주제타파 안 하려고 그러고 지주제타파 안 하려고 그러고 시부제타파도 하려는 의도가 조금은 보였으나 거의 없었고 외세간접 간섭 배제하려는 게 조금 있긴 있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건 이모군란. 이모군란이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딸딸딸 외워야 됩니다. 쪽지 그리고 4-1쪽 모든 별 탐구 활동. 4-1쪽에 위에 내용 정리 말고 4-1쪽의 모든 별 탐구 활동. 그리고 4-2쪽 이 모든 별 탐구 활동. 끝나면 쪽지 시험 7문제 있습니다. 여태까지 쪽지 시험 몇 문제 봤죠? 5문제 봤죠? 최대 도장 2개 받았지? 7문제 보면 최대 도장 4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6개 이상이면 도장 2개, 4개 이상이면 도장 하나 이렇게 바꿀라? 그리고 게다가 조원 중 3명 이상 6개 이상 시 파도 2개 추가야. 그리고 4개 이상 시 파도 하나 추가야. 내가 6개 받고 우리 조원 6개 이상 받게 하면 도장 몇 개? 4개 받을 수 있습니다. 끝나고 쪽지 시험 준비하고 저기다가 표시를 하면 쪽지 시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지 시험은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냐 하면 모든 별 탐구 활동할 때 쪽지 시험은 주로 진하게 써진 거 있죠? 진하게 써진 게 쪽지 시험 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별표 쳐진 거 있죠? 별표 쳐진 건 더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쪽지 시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쪽지 시험 7개 중에서 요거 4개는 나올 것 같아. 전제군 주제 타파, 지주제 타파, 신문제 타파, 반회세. 이 4개는 쪽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3반 역사부장들 수고했습니다.